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당분간이라도 좀 더 오를 것이냐.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코스피 3,700간에 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4,000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랬던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3,000포인트가 어느덧 깨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여기서 뭔가 좀 방향성을 잘 못 잡은 상황이다 보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더 올라가 이러면서 이제 막 더 열심히 투자할 금액을 늘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만 좀 분위기를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현금화를 하면서 더 차후에 있을 하락을 대비하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40% 50% 이 정도까지 현금화를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니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현금화, 이 현금화라는 거를 과연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떨어지면. 근데 또 올라가면 또 못 벌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하신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느 정도 계좌의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스타일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일반적으로 다가서는 그 관점에 제가 빗대서 설명드리면은 현금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금화의 정도는 그냥 어찌됐든 쉽게 기준 잡아주는 거를 원하시니까 기준을 잡으면은 50% 정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별적인 성향이나 실력 등등을 반영한다면은, 왜 저희가 종목에서 비중을 컨트롤할 때 기준 비중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이 있을 거예요. 계좌의 50%, 70%, 30%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있었을 때 자신이 좀 더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 수치가 분명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한 수치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주식하는 많은 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현금 비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막 모두가 희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는 풀로 땡겨야지 막 하면서 현금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현금 비중이 10%, 20% 이렇게 좀 낮은 정도로 주식 비중을 높였던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시장이 흘러가면서 뭔가 좀 비관적인 그런 상황, 좀 약간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때, 이때 의도적으로 현금 비중을 막 높이는 선택들도 하거든요. 손절을 하기도 하고 익절을 하면서 현금을 쌓아두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일종의 시장의 흐름에 박자를 맞춰가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낮추는 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일단 답변을 먼저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금 비중이 거의 다 현금 다 쓰고서 현금이 거의 안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비중,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은 모르겠으면은 정말 몰라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 50% 정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제가 추천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동의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지금 물어봤던 것도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막 좀 높이고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이런 뭔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이거 자체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왜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것보다 나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그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적인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알아가고 배워가고 노력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좌 자체에 내 주식 비중 몇 프로, 50%, 그리고 주식 비중에서 50% 넘어간 거는 싹 다 손절하거나 매도해가지고 현금 비중 50% 맞추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기에는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그냥 상황은 다 다른데
그 다른 상황 다 무시하고서 그냥 일부러 이 비율만을 계속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주된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투박하고 제대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섬세하게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맞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말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손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맞추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강제로 현금 비중을 맞추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손해를 보면서 막 그런 걸 감수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는 궁금해서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투자에서 인위적인 행동은 좀 쓸데없거나 필요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계좌에 뭔가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모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는 모르는 선택 말고, 아까 이제 언니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로 이게 설명이 될 만한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계좌가 있으면은 계좌에는 단순히 주식과 현금이 존재하겠죠. 되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주식도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존재를 할 거고, 여기서 내가 현금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 안에서도 내가 해당 주식을 얼마만큼의 비중을 채워놨느냐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주식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비례하는 종목, 시장의 지수나 아니면 경제 흐름에 이렇게 비례해서 가는 스타일의 종목이 있고요. 반대로 반비례하는 스타일의 종목이 있어요. 방어적 종목들. 이런 차이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지수에 상관없이 나홀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의 종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가지각색의 다양한 종목을 내가 계좌 안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첫 번째 고민점일 것 같아요. 현금화를 고민할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 계좌 안에 어떤 스타일의 주식을 담았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적인 팁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식인데, 시장 하락이 걱정이나 우려가 될 때, 하지만 확실하게 하락이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장이 그럴 텐데 하락에 대한 방어는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락이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상승하기에는 조금 뭔가 힘이 부족해 할 때는, 요즘 같은데, 네, 이 계좌 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빠질 만큼 빠졌던 종목, 아니면은 하락세가 많이 둔화된 종목을 담아놓고 그 종목이 비중이 좀 차 있으면요, 이 종목이 계좌 안에서 생각보다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줍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종목에 숨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쪽에다가 투자된 금액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계좌에서 보게 되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하락장이 시작되게 되면 현금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 종목을 좀 예시를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꼭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상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하락이 유발되거나 시작될 때 이러한 현상의 종목들이 많은데, 충분히 하락이 나오고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마르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신규로 공략을 하든 아니면은 조금 하락을 맞아서 물려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던, 그건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의 종목에다가 자신의 현금을 추가로 넣으면은, 그냥 쉬운 단어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계좌 안에서는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현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 수치에서는. 근데 이 현상이 이러한 종목들에 이뤄지게 되면은 여기 들어간 종목이 나중에 이 종목이 현금화가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균형은 맞춰져 있다라는 전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물론 전제는 균형을 맞춰자, 그거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물린 상태라고 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샀었는데 여기서 막 90% 매수를 했었는데,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막 이런 데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100% 추가 매수 한다, 막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극단적인 행동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기본적인 매수 방법, 해야 될 행동들을 지킨 전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현금이 하나도 없이 막 여기다가 막 다 넣어놓는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전반적인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좀 이거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서 마치 현금을 확보하는 것 같은 액션을 한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응용 얘기는 최소한 기본적인 기본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요 정도는 체화가 되어 있고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응용을 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섞으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모든 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되게 쉽게 그냥 아주 뭐랄까 기초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작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일터라도 크게 안 잃는다던가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밍숭밍숭하게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여러분들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에 덧붙여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한다던가 더 정교하게 한다던가 섬세하게 관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잘 적용해야지 그냥 단편만 보고서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 몰빵을 막 때리기 시작하면은 밍숭맹숭하게 하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어니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것도 일종의 종목에 숨는다고 했던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이거 되게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는 제가 아까 전에 동의는 하지만 추천은 안 한다고 했었던 단순히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것보다는 제가 말했었던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투자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익금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내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잘 사서 이때 잘 팔고 싶다, 단순하게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진짜 오늘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은 이 타이밍을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최소한 한 달 이상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아무 행동도 안 했나요? 아니잖아요. 행동을 무언가를 했잖아요. 그럼 앞선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앞서서 한 행동이 이 기회를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게, 거쳐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인위적으로 현금 비중 50% 확보해야 됩니다 해서 막 다 덜어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에 베팅을 한 건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를 자신이 자연스럽게 거쳐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덜어낸 행동이 후회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위적인 행동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방향을 맞춰야지 자신한테 좋은 기회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현금화를 다 하면은 100% 현금화 이렇게 돼버리면, 극단적으로 가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게 되지만, 뭐 50% 정도 현금화 정도야 뭐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한 기준 비중에 가까운 개념일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남은 50%로 수익 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떨어지면 천천히 바닥을 기다렸다가 이 나머지 50%를 베팅해서 정확하게야 못 맞추겠지만 비슷하게라도 좀 저점에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로 또 편하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화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막 주식을 하시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 더 생각해야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50% 주식 비중 안에 진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데, 그 안에 비중은 어떻고, 이 종목들이 실제로 저 상승 흐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좀 달라요. 50% 주식 비중은 가지고 있지만 되게 가능성 없는 것만 계좌에 남겨져 있고, 가능성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남겨져 있는 경우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내 주식 계좌가 얼마나 이 시장의 리듬과 뭐 시장의 리듬과 무관하게 또 종목의 이 흐름과 발맞춰서 정박자를 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비중이 줄어들면서 또 리스크 관리가 되고 그런 게 이제 원활하게 되느냐라는, 결국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장 올라가면 다 수익 난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
자신의 계좌 안에는 분명히 자신의 욕심의 기대치 말고 자신의 계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치가 존재하고 잠재 수익성이 존재를 해요. 이게 여기서 그냥 욕심으로 원투만 제한뜻 반영해서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면은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 드립니다. 근데 냉정하게 진짜로 자신의 계좌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분명히 나는 현금 비중 50% 맞춰놨고 주식 비중 5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50%가 기대치가 바닥이거나 되게 낮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그거는 비중은 맞췄지만 뭔가 난해하죠.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현금 없이 몰빵 때려갖고 항상 올라가는 것만 기도하는 투자자보다는, 그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당연히 좀 앞날을 대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대비하는 게 좋죠. 유익하죠, 그거는. 그래서 언니님도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는데, 그거 역시 지금 마지막에 말했던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뭐 이런 관점을 또 고려하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현금화를 시킨다던가 현금을 보유를 계속 유지한다던가 이게 능사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50% 현금 들고 있고 나머지 50%로 주식하면 무조건 잘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이 현금과 주식 보유 비중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비중의 왕복 달리기라는 표현 언니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비중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되면서 계좌가 자연스럽게 이 흐름에 맞춰서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다 보면 뭐 이런 흐름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유 종목에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는 또 다르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 정박자를 얼마나 잘 타느냐, 나는 그걸 탈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그걸 먼저 좀 진단을 해보고 잘 안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본인에게 좀 당금질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채워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희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했던 이런 얘기, 계좌 관리, 리밸런싱이라는 걸 필두로 한 종목의 관리, 비중의 관리, 이런 얘기가 이 온라인상에서 진지하게 얘기가 됐던 적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정말 많은 좀 길을 틔워줬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주식을 단순하게 그냥 하는 분들, 그런 수많은 분들이 볼 때는 좀 어렵게 보인다는 거 저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저희랑 같이 앞으로 좀 꾸준하게 계속 유튜브로 공부해 나가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예전 영상에도 좋은 얘기 많이 돼 있으니까 과거 영상들도 좀 주요 영상들 위주로라도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 더해지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이런 비중의 왕복 달리기, 뭐 계좌 관리 이런 것들을 직접 하면서, 그것들을 하면서 보라는 말입니다. 엉뚱한 걸 하면서 저희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니님이,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언니님이 직접 훈련 받고자 하는 분들, 좀 나아지고자 하는 분들을 끌고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매매를 하면서 그 경험치를 쌓아주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투자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투자클럽하고는 정말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실전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수익도 만들어 가자는 그런 목적도 굉장히 강한데, 그거 플러스 저희가 말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매매를 직접 본인이 해가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좀 참여하다 보면은 많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다가 클럽 바로가기 링크 해놨고요. 공지 보시면은 어떤 건지 설명도 해놨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